여러분 안녕하세요. 60대 건강지킴이 찰스박입니다. 우리 60대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피해야 할 것들만 잘 피하면 충분히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6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 습관 5가지를 아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쁜 습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와 튀긴 음식 중독입니다. 아니, 나트륨이야 워낙 유명한 건강의 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튀긴 음식까지 안 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기름에 튀긴 건 신발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러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 높아지는 거죠.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죠. 또한 나트륨은 뼈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짠맛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음식 자체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염식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튀긴 음식. 고소하고 바삭한 건 인정하지만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해요. 이 활성산소는 암을 비롯한 여러 퇴행성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나는 치킨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는 걸로 해요. 아니, 정 못 참겠으면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평소에는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생선 등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시고 가공식품은 되도록 멀리하세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통조림 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피부도 촉촉하고 속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한두 번 가지고 뭘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두 번째, 아침 식사 거르기,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아침은 원래 대충 때우거나 안 먹는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바쁜 일상에 쫓겨서 혹은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 건강과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0대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와 같아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영양분을 채워주고 떨어진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주어 뇌 활동도 활발해지게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이나 비만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곡물빵, 달걀,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으로 꼭 챙겨 드세요. 미숫가루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공복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낙이야 하시는 분들,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60대 건강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약해져요. 특히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러면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바깥 풍경을 잠시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는 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랍니다. 세 번째, 물을 멀리하고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는 습관입니다. 60대에게 물은 생명수와 같아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서 수분 섭취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비 예방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요. 나는 화장실 자주 가기 귀찮아서 물을 잘 안 마셔 하시는 분들, 노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병을 늘 옆에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맹물이 어렵다면 보리차나 옅은 차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고립되는 것은 뇌 건강과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치매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소용이 없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작은 교류도 좋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의 활력소이자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과도한 약물 복용과 대상포진 방치입니다. 60대가 되면 잔병 치레가 많아지면서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이 좋다고 해서 저 약이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약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자칫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다제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거나 특정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장애, 어지럼증, 졸림,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함께 복용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변화하면서 약물의 대사 및 배설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의와 약사에게 자신의 모든 약 복용 내역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방받은 약뿐만 아니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까지 모두 알려주세요. 약을 복용하는 동안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6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정말 높습니다. 심하면 평생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초기 증상으로 몸살, 두통, 그리고 띠 모양의 통증이 나타나면 아유,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신경통이 만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꼭 고려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좋아서 대상포진에 걸려도 금방 나았지만 60대부터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병은 키우지 않고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무분별한 건강정보 맹신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건강정보가 정말 많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 이 운동하면 10년 젊어져. 이런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많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 무 섭취 시 주의사항처럼 특정 식품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의사가 권장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만능 비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건강 습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가 이거 먹고 좋아졌대 하는 말에 혹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꼭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하는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쓸데없는 돈 낭비도 막고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건강 정보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정보 습득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6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 습관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나트륨 과다 섭취와 튀긴 음식, 아침 식사 거르기,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물 부족과 사회적 고립, 과도한 약물 복용과 대상포진 방치, 그리고 무분별한 건강정보 맹신까지. 이 5가지 습관만 잘 피하셔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60대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